이재명 대통령이 특사경에 무슨 뭐 저 검사가 네. 개입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면은 음. 검사한테 수사 지휘권을 전혀 안 준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 수사지휘권은 원래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특사경에 대해서도 없애버리겠다. 특사경이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 이게 네.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뭐에도 있냐면은 일단 대표적인 게 노동 그리고 근로감독관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 사실 경찰이 다 무슨 임금체불 사건 조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이나 진정이나 부당해고는 노동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노동청도 특사경이고 아. 그리고 각종 단속 있잖아요. 뭐 식품위생법 단속이라든지 이런 그쵸, 것들, 그쵸, 그쵸. 시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네. 소방법 위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영업 하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그 건물 같은 건 이제 소방 기준에 맞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특사경의 영역인 거예요. 그럼 굉장히 진짜 많아요. 일반인 민생에 네, 엄청 관련된 그럼요. 거네요. 네. 이게 어. 정말 그런 민생 밀착적인 그런 이슈예요, 사실. 그런데 네. 이거를 음. 오롯이 경찰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사건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서 기소를 간다 안 간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거예요? 이제 무서운 게 이거를 네. 이제 법이 정확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이를테면은 뭐 이런 단속하는 주체가 뭐 네. 시에서 또 뭐 불법 건축물 단속하는 주체가 특사경으로 나서 그러면 가가지고 뭐 나름 조사를 해봐요. 그리고 네. 검찰하고 상의를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검찰이 이거 이 부분은 조금 구성 요건이 조금 모자라니까 보완해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또 이제 갖고 와가지고 보면 이거 공소시효 이거 좀 있으면 만료되겠네. 빨리 이거 좀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일체 다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그러면 이를테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심하게는 뭐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 그 이슈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어 만약에. 네.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이 보기에는 이거 유죄 같은데 근데 근로감독관이나 하여튼 그 노동 관련 기관이 보기에는 이거는 무혐의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누가 종합해서 재판에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 이거를 판단을 하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휘권을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이런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도 차치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사실 그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인가요? 저는 이게 굉장히 네. 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것까지 하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여기 특사경에 검찰이 저 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정확히 밝힌 거잖아요. 그게 사실 저는 솔직히 생각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라고 보여요. 이게 워낙에 검찰 개혁안 가지고 네. 워낙에 이제 민주당의 소위 탈레반들이 난리를 치니까 네. 그 난리를 치는 이슈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고등 검찰청 이런 거 다 없애라 그런 건데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금 맞바꾸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맞바꾸리 한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헌법에 있으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남겨두고 그리고 고등검찰청 이것도 일단 남겨두고 그래 대신에 그럼 근다고 너네들 말을 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뭐 그래 특사경 수사지 이건 없애자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닐까 싶은데 나라 정치가 이렇게 돼도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정치계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가장 멍청하고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를 결정한다. 진짜. 그런 얘기가 속상하네요. 있어요. 정말 저는 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말이 떠올라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진짜 이 특사경의 이 수사 범위를 보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게 경제적인 권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정말로 목숨이 달린 그럼요. 일일 수도 있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지금 펼쳐져 있는 거잖아요. 나의 재산권, 그렇죠. 나의 생명권, 또 뭐 나의 여러 가지 권리들과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것들을 이전에 이제 검사들이 수사 지휘를 하던 이 체계를 완전히 허문다면 그러면은 경찰이 그동안에 정말 타이트하게 압축적으로 머릿속에 AI를 집어넣어갖고 명확히 이전에 판례나 모든 법들을 다 머릿속에 넣고 진행을 할 수 있느냐. 뭐 네.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갑자기 나는 어제까지는 검사의 지위를 받던 사람이고 오늘부터는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않는 사람이니까 오늘부터는 머리가 200배 좋아져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 더군다나 사실 이 사람들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이 사실 주무가 이런 수사라든지 재판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 법도 모르겠고 이 공소시효 모르겠고 이게 구속 요건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고 검사 지휘 필요해라고 대답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야 너네 이거 수사지휘 필요하냐라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그 조사를 네. 했는데 그래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무시하고 뭐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일종의 무슨 저 위에 저보다 높으신 어르신이 계셔서 아 검사는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저놈이 높은 척하고 이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요.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사람, 수사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거를 법률적인 기준을 갖고 보는 사람, 기소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보완돼야 되고 경험치를 갖고 아 이전에 이런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뭐 피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람 면탈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 기소를 하려면 다른 구도를 갖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기능적인 요소를 하는 건데. 그럼요. 근데 이게 한 기능을 약간 빼버린 거잖아요, 결국. 이게 약간 발작 버튼이 딱 뭐냐면은 네. 검사 그리고 지휘 검사가 지휘를 해?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이 아닐까 싶어요. 아직도 거기 검사가 뭐 대박인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막 그쵸. 이런 괘씸죄. 그러니까 너 별거 아니야. 네가 검사가 지금 아직도 안 네. 없어지고 지휘까지 해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면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워딩을 네, 했어요. 네, 네, 그러자 맞아요. 이제 이른바 민주당 내의 강경파들이 거기에 지금 발작이 된 거거든요. 검사는 다 나빠. 여기 민주당 탈레반들은 검사는 다 나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거야 진짜. 아무것도 주면 안 돼 지금 이 입장인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네. 이제 갈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정치권에 있는 그 정말 이제 그 탐욕에 있는 그분들은 그렇게 싸우는 거 알겠는데 결국 국민들에게 이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맞아요. 네. 이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진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날치기적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이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게 오고 결국 지금 지적되는 것이 결국은 수사의 전문성 부분인 거거든요. 그 전문성이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갖고 왔던 검사들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런 지안에 지금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이 입을 피해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아니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게 특사경이 범위가 넓은 게 이제 각 시에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네. 관리하는 거, 네. 자동차 이 뭐 보험 가입하는 책임 보험 가입하는 거 그죠, 이런 그죠, 것도 그죠. 그런 것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다 저촉이 돼서 그것도 이제 관리 대상인데 그것도 이제 일선에서 검사들이 나가서 보면은 공소시효 막 임박한 게 막 수십 건씩 창고에 쌓여 있고 이런 네. 것들 겨우 꺼내 가지고 기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럼 벌금이 나와요. 그럼 벌금이 다 나라의 세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날아가는 거죠. 네. 아휴. 그래서 지금 그냥 이제 쉽게 설명하면 사는 얘기로 이제 주변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래요. 왜요? 돈 빌려줬다가 그거 사기당하면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네. 쌓여가지고 이게. 이거 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진짜로 우리가 이런 법이 바뀌어서 어떤 손해를 보는지 요거는 꼼꼼히 한번 더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이슈가 나왔고 저희가 정말 입에 따발총을 다듯이 르르륵 이렇게 너무 빨리 흘러갔는데 천천히 보시면서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